안녕하십니까. 2023년 7월 25일 최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공판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운명도 결정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런데 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의 변화를 보였던 때는 한 달쯤 전, 뭐 7월 초라는 설도 있고 이때쯤부터 진술의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대납한 것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검찰에 내놓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7월 한 10일쯤에 이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을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을 했고, 지난주죠? 일주일 전 7월 18일에 판사가 그 진술에 미세한 변화가 있다고 했는데 그게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해서 변호인이 쌍방울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요청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그런 진술을 설명을 합니다. 이거는 법정 증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듯이 당시 판사가 미세한 변화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에 진술한 것이 전면적인 진술 변화라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때 언론이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두 번 보고를 했다는 둥,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알았다고 반응을 보였다는 둥, 물론 어떤 게 사실인지 현재까지 드러난 거는 없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직후에 이제 이재명 대표 측은 깜짝 놀랐겠죠? 이화영이 드디어 변심했다. 이러고서 김영진 정무조정실장이라는 얘기도 있고, 최측근 수도권 현역 의원, 이렇게 언론에 표현이 되는데, 이화영 측을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자택이 있는 용인 부근에서 만나서 당에서 돕겠다. 회유한 거죠. 제가 회유설 논란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회유한 거죠. 당에서 돕겠다. 지금까지 돕지 않았던 이재명 대표 측이 현근택 변호사 정도 붙여가지고 겨우 거기서 그 자료 빼내고 이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현근택 변호사 지금 수사받고 있습니다. 위법이거든요. 그랬던 이재명 대표 측이 이제 당에서 돕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직후에 바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 이 사람이 민주당에다 탄원서를 냅니다. 탄원서 내용 별로 없습니다. 독방에 고립돼 있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전기 고문에 버금가는 그런 압박을 받고 있다. 글쎄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스트레스 안 받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고립돼 있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으며, 그 다음에 압박? 본인이 계속 함구를 하고 있으니까 검찰은 사실대로 진술해라. 그걸 피의자 입장에서 보면 압박이죠. 그러나 검찰 입장에서 보면 수사죠, 수사. 그러니까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탄원서는 당에다 내는 게 아닙니다. 탄원서를 왜 당에다 내죠? 탄원서는 재판부에 내야죠. 선처해 주십시오. 근데 당에다 냈다. 이 자체가 언론 플레이다. 그럼 이건 누구의 언론 플레이냐?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의 단독 플레이냐? 아니면 당과 연결됐느냐? 아니면 당의 기획에 의한 것이냐? 당의 기획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물론 이건 팩트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분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7월 20일자 소인이 찍힌, 그리고 날짜는 7월 21일로 돼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 본인의 자필 편지가 변호인에 의해서 공개가 됩니다. 여기에는 방북 비용의 대납을 요청하지 않았다. 다만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열린 국제회의가 있는데, 그 국제회의에서 북한 관계자 김성태 전 회장, 자기 이렇게 있는 자리에서, 김성태 전 회장이 있는 자리에서 이재명 도지사의 방북도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한 적은 있다. 저는 그게 인정이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필리핀 국제회의라는 건 말이 국제회의지, 북한과 쌍방울과 경기도가 아주 주요 당사자입니다. 국내에서 열기가 뭐하니까 거기 가서 연 겁니다. 그리고 북한 관계자 있는 데서 김성태 전 회장한테 신경 써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면 방북 비용까지 다 내라는 얘기, 그리고 그 사실을
귀국해서 경기도지사한테 보고 안 했을까요? 부지사가? 보고 안 했으면 월권이죠. 저는 그 사전에도 보고했고 사후에도 다 보고했다고 보고 있는 사람이고 그게 상식에 부합합니다. 나중에 다 밝혀질 겁니다. 근데 어찌됐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를 총괄해온 법무법인 해광에 대한 해임 신고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해촉을 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화영이 동의를 했는지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일부 신문에는 아직까지 동의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도한 곳도 많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리고 어제 바로 민주당의 박범계 검찰 독재정치 탄압 대책위원장, 그 다음에 주철현 인권위원장, 그 다음에 김승원 법률위원장, 민형배 의원,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수원지검을 항의 방문하고요. 반인권적 조작 수사와 거짓 언론 플레이를 즉각 중단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아침 중앙일보 보도에 보면 변호인 측이, 변호인은 아직 해임되지 않았습니다. 부담된다, 이런 입장을 보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재판에서 법리적으로 열심히 싸우려고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이렇게 찾아오면 여당도 정치 공세를 펼 거고 재판도 정치적으로 왜곡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걱정했다. 그저 별로 신경을 안 쓰면서 이 대표가 연결돼서 언론에 많이 나오니까 의원들이 급하게 오신 게 아닌가. 실질적 도움은 안 되고 정치 쟁점화의 빌미만 제공하는 것이다. 자,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느낌은 민주당과 그리고 이화영 부인이 한편이고 이화영과 현재의 변호인이 한편이다. 변호인을 누구 편이다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변호인은 본인 의뢰인의 의견을 충실히 전달하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화영과 현재의 변호인은 이 부분에 관해서 대처하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과 이화영 부인은 자기네들끼리 이걸 견제해야 되겠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양측이 지금 대립하고 있는 개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 얘기는 좁혀서 말하면 이화영과 이화영 부인 사이의 생각이 서로 다르다. 이화영은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고 이화영 부인은 당이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화영 부부가 별로 그렇게 사이가 원만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 이유가 이화영 재판에 늘 등장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이화영과 굉장히 오랫동안 알았다고 하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본인이 쌍방울 법인카드를 썼다는 뇌물수수 의혹에 휩싸여 있죠. 그때 그걸 본인이 아니라 저 여성이 썼다라고 떠밀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운전을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일요일인가요? 인천공항 근처에 있는 주유소에서 법인카드로 기름을 넣은 게 나옵니다. 일요일 새벽에. 그거 아마 틀림없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출국하면서 쌍방울 법인카드로 기름을 넣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그거를 그 여성이 넣었다라고 주장을 했다가 판사로부터, 검찰로부터인가요? 검찰로부터 운전도 못하는 사람이 일요일 새벽에 왜 인천국제공항 근처에 가냐? 당신이 쓴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지적이 맞죠. 운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거기에 갑니까? 더군다나 일요일 새벽에.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가 써놓고서 저 여성이 썼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화영 본인과 이화영 부인 간에 사이가 별로 그렇게 원만하지 않은 것 아니냐 하는 분석들이 여기저기서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는 반영이 돼서 지금 양쪽으로 서로 달라져서 이렇게 대처 방법도 다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오늘 이화영 전 부지사가 오늘 공판에서 과연 어떤 입장을 유지할 것이냐,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러나
뭐 이런저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저는 또 애매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진술 변화를 했다는 기존의 그 언론 보도, 이 부분과 지금 아니다 그걸 다시 뒤집었다는 이재명 대표 측의 회유, 이 중간선상에서 어정쩡한 상태, 아마 그걸 유지하지 않을까. 근데 그 어정쩡한 상태는요, 검찰의 먹잇감이 되기에 딱 좋습니다. 왜? 그거는 객관적인 상황과 맞지 않으니까. 무슨 얘기냐면 국정원 보고서 있죠. 김성태 전 회장 진술이 있죠. 그 두 개의 증거와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장은 완전히 배치됐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입장을 조금 바꾸면서 이렇게 조금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시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 기존 진술을 번복한 듯 하니까 이게 다시 멀어지는 느낌인데, 저는 이게 원래의 위치,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정했던 부분, 그러니까 방북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은 없지만 방북을 좀 신경 써달라고 쌍방울에 요청한 적은 있다는 수준, 아마 그 정도까지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그리고 방북 비용 대납 요청까지 이제 다 실토할 그런 상황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그거는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본인이 자기가 혼자 덤터기 쓸 수가 없으니까 이 부분을 좀 면해보자. 어차피 자기가 부인한다고 이게 될 일이 아니다. 너무나 증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자각을 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뭐 저도 이게 저의 약간의 뭐 기대를 반영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건대로는 이 지금 벌어진 객관적인 상황과 저는 딱 맞아떨어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와 그 부인 간의 시각 차이는 틀림없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화영 전 부지사 쪽의 파이프라인을 지금 잡고 열심히 이화영 본인을 지금 공략하고 있는 중이고, 이화영 본인은 지금까지 신경 안 쓰다가 갑자기 왜 이래? 이렇게 되면 나만 어려워지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책임을 좀 덜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약간 백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다시 제자리를 잡아가는 상황, 거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그래서 제가 큰 흐름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실토하는 과정에 있는 거는 바꾸지 못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근데 거기까지도 시간이 좀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에서 지금 총체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으니까. 당은 왜 이렇게 총체적으로 압박을 할까요? 그만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이재명 대표한테는 치명적이다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 공판에서 또다시 애매한 입장 표명이 나올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방북비용 대납을 보고했다, 이 차원은 물론 안 나오겠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방북비용 대납 보고했다는 또는 쌍방울 측에 요청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래서 18일 공판 변호인의 설명을 완전히 뒤집는 얘기도 나오지 않을 거다. 어정쩡한 상태. 그 얘기는 18일 공판 그 즈음의 이화영의 스탠스, 이게 아마 지금 유지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는 원래대로라면 그 스탠스에서 더 실토를 많이 해야 되는 날이 오늘인데, 당에서 하도 압박을 많이 하니까 아마 실토하는 중간 과정에서 일단 스톱, 그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여하튼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부인이 지금 뭐 이해관계가 같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화영과 이화영 변호인, 뭐 변호인이야 당연하겠죠. 이쪽이 입장이 좀 다른 것으로 보인다. 근데 이 관계는 기본적으로 이화영의 판단의 문제인데, 이화영은 아마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그러니까 실토해서 본인의 책임을 좀 경감하는 쪽으로 아마 움직이지 않을까. 근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